우리 주변 곳곳의 의회 건설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요. 자, 장보고 기지가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연구기지 맞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남극 연구기지죠. 이 세종과학기지를 완공하고 17년 만인 지난 2014년에 완공한 남극 연구기지가 바로 이제 장보고 기지인데 네. 당시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기지를 보유한 국가 반열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랐다 이거죠. 근데 남쪽 끝, 남극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건지 참 가늠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장보고 기지까지 거리가 약 12,73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약 40배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40분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갔다 왔다 갔다 와, 1970년대 사우디에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할 때도 국내 건설 자재들을 이고 또 거기로 갔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거기 먼 곳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네, 건가요? 맞아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항하기 이제 5개월 전부터 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식자재 같은 것도 포함해서 각종 생활용품을 실은 이 컨테이너를 20대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남극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뭐 가지고 떠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남극 잘 가세요. 무사히 도착하세요. 근데 문제가요. 네. 그거를 남극에 도착했어요.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이 자재들을 내려놓는 하역 작업이 정말 난관이었다고 하는데 남극이 뭡니까? 널린 게 얼음 덩어리잖아요. 네. 뭐 두께가 2m가 넘는 그 해빙 위에 100톤의 크레인을 내려놓고 1.2km를 횡단하면서 언제 녹을지 모르는 그 해빙 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자재를 하역하기 위해 가지고 24시간 2교대로 2주간 풀 가동해가지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정말 어렵게 다 자재를 옮겼다고 해요? 그러면 또 그 해빙 위에서 어떻게 건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다 지은 건 아니에요.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은 국내에서 미리 이제 그 블록을 제작을 해요. 이걸 옮겨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건설했습니다. 건물의 하중이 이제 무거우면은 운반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중이 덜 가게 지으려면 좀 낮게 지으면 나았을까요? 그렇죠. 도저히 이제 높게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동, 발전동, 대피동, 정비동 그리고 숙소가 있었는데 네. 다 개별 건물로 낮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로 퉁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 잘 만들잖아요. 그게 안 퉁치는 게 되시나 보네요. 뭐예요? 장보고 기지는 그 남극에서 지어진 만큼 이제 처음부터 설계도 과학적으로 했어요. 본관동의 디자인은 이제 공기역학적 설계의 결과였고요. 남극에서 부는 이제 강풍뿐만 아니라 이제 적설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유선형으로 바람이 싹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고 또 외벽에는 이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 자세히 보면은 작은 홈이 있습니다. 맞아요. 딤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홈들을 파서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설계를 하였던 것이죠. 정말 머리 많이 썼네요. 네.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만약에 남극 한가운데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떡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별개의 비상 대피동을 이제 설치해서 비상시에는 대원들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 독립된 발전기 그리고 주거 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기지를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연구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건설 작업만큼이나 힘든 게 뭐냐면 대자연. 마더 네이처와 싸우는 건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눈이 또 쌓여 있고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 거예요. 매일 눈을 치워야 했던 상황이고 또 얼어있는 장비 또 이 또 워밍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극의 최저 온도가 영하 38도예요. 영하 38도. 또 이제 고위도에 위치한 그 장보고 기지는 이 남반구의 여름철인 이제 12월에서 2월이 되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백야 새벽 2시에도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인 6월에서 8월이 되면 해가 뜨지 않는 극야 점심시간인데 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극야에는 주변 기지가 날씨 때문에 더 추워지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생활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오죽하면 현장의 건설 기술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달나라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극에서 과학기지 건설이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 게 보통이라고 하거든요. 장보고 과학기지는 불과 2년 동안 단 2차례의 여름만으로 완공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다들 이쯤에서
박수 한번 가시죠. 네. 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건설의 파이팅! 파이팅! 네. 이 장보고 과학기지는 이제 2단계 공사로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시공하기 전에 설계 단계부터 프리콘을 실시했어요. 이 프리콘은 프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가 한 팀이 돼서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업 프로세스를 이제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게 디지털 기술도 더욱 더 발전돼 있어가지고 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현장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다 컴퓨터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가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네. 그다음에 설계상의 오류라던가 시공상의 문제점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아주 첨단 공법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걸까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됐는데 이제 그게 궁금해요? 아니, 남극하면 떠오르는 그 망망대해 같은 그런 헤빙 위, 뭐 이런 춥고 힘들고 막 그런 환경은 다 겪는 그런 힘든 점이 있는데 저 지금 당황한 거 보이시죠? 네. 거기서 뭘 어떻게 연구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목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 이 기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연구팀이 2014년에 25년 만에 남극에서 활화산을 발견했어요. 이 남극에서 활화산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장보고 기지 인근에 이제 멜버른 화산 정상 화구에서 다량의 이제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 이제 관측이 됐습니다. 이 당시 이제 가스 분출은 본격적으로 이제 화산 분출이 이어질 수 있는 그 단계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태평양형과 인도양형 멘틀이 이제 호주와 남극 사이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규 멘틀이 발견되면서 태평양형이 아닌 질란디아 남극 멘틀이 인도양형 멘틀과 맞닿아 있다는 것도 밝혀진 거죠. 이게 과학계에서 30년간 통용되던 학설을 부정을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먼 남극까지 가서 과학기지를 건설한 거죠. 네, 아니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장보고 과학기지를 만들어주신 우리 건설 기술인 분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설 현장이 바로 사우디 서북부에 조성 중인 네옴시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도 이 네옴시티 수주에 성공해서 네, 건설 현장에 이제 많이 투입돼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옴시티의 컨셉이 더 라인으로 평지대에 조성되는데 남극과는 또 현장이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맡은 구간이 더 라인 구역이 이제 하부에 네. 고속 화물철도 운행용 지하 터널 12.5km 구간을 시공 중인데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얼마나 난공사하면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직원들을 독려를 했을 정도로 난 공사 구간이다라고 하죠. 그렇군요. 아니 그도 그렇게 사막의 산악 지역에 그걸 또 지하 터널을 뚫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 고난도 기술력을 담당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건설입니다. 이건데 네. 게다가 지하 터널 공사 때문에 우리나라 굴착기가 정말로 인기 폭발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K 굴착기인가요? K 굴착기요, 네네. 터널 공사에 우리나라 굴착기가 공사 현장에 사용되면서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고 엄청나게 또 수출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K 굴착기라고 해요. 거의 뭐 BTS급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굴착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굴착기의 사우디아라비아 향 수출액이 약 1억 달러를 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22년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 33% 쫙 올라가더니 와우! 올해는 4분기 이전에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K 굴착기까지 네 정말 우리나라 이 건설 기술 쪽의 발달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인기는 어디까지이신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K 굴착기랑 BTS랑 네. 건설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저는 다이너마이트네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 네, 이번 시간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남극까지 누비면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우리 건설 기술인들의 이야기 또 건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두 분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이 건설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물은 건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하늘과 땅, 또 바닷속, 남북 이거 다 벗어나서 달나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팽창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형님 말씀 동의하는 것이 네. 우리 건설인들이 네. 뭐 정말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부터 시작해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남북 이 지구상에 못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정말 대단한 건설인들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건설다방 시즌2의 컨셉이 이렇게 북다방인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진 한 문장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글쎄요, 배고픔과의 싸움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라고 우리 또 사장님이 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또 말 한 번 잘못했다 이렇게 네, 놀림을 각인됐어요 벌써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신중한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